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 효과인데요. 테슬라가 장중에 1조 달러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되면서 강력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어느 이야기냐면 바로 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겨울철 난방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 현상에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 상황을 봐야 되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제 곧 있으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청약을 받고 있는 날인데요. 25일이 청약 첫날, 그 다음에 26일이 오늘이 바로 청약 두 번째 날입니다. 청약 첫날에 무려 2조 원이나 몰렸다. 그래서 기대감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공모 가격은 9만 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균등 배분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에 따른 그런 전략들이 좀 달라질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지금 청약에 대한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금융의 날입니다. 그러면 금융의 날이면 주가가 조금 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뭐 일단 막 갖다 붙여야 되겠죠. 이제 주가는 상승을 시켜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다행히 미국 증시가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 뭐 시황에서도 설명을 계속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주 상황들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세로 이어지게 되는 주 초반의 장세, 그리고 주 중후반 들어가면서부터 미국의 GDP 발표, 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강 후약 정도의 주가 흐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초반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 상승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려놔야지 다음에 조정이 들어올 때 충격을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낙폭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많이 좀 올려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0.18% 상승하면서 뭐 조금 올랐지만 어차피 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0.18%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0.9% 상승합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0.9%, 다우지도 0.18%. 일단은 표면상으로는 사상 최고가, 자, 뭐 활황장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계속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수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던 그런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 또 그것을 계속 달성하고 있다는 거, 또 그만큼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것은 주식시장에게 있어서는 더 큰 영광은 없을 정도의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상승장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려감은 계속 가지고 있죠.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경제적인 우려감, 앞으로 뭐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주가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소식이 여기에서 딱 맞는 이야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뭐 위드 코로나 이제 시행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아마도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 테슬라가 중심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12.6% 폭등세를 보이면서 1024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000달러 돌파를 해놓고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270억 달러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1조 달러요. 이 시총 1조 달러는 지금 1200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1200조가 좀 넘나요, 이제? 1200조. 시총 1조 달러를 돌파시켰다는 것은 애플 처음이었죠. 그 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기업들만 있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약간은 뭐 거품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일단 핫한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이제 불을 지펴준 것은 뭐냐면 그 렌터카 업체 허츠라는 기업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10만 대를 주문할 것이다. 이게 2022년도 말, 내년도 말이에요. 내년 말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 3를 10만 대 구매할 것이다. 즉 렌터카를 전부 다 이걸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 10만 대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 있죠. 부품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 쪽에서 한 가지 이제 테슬라가 위협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지만 일단은 뭐 독점이라고 볼 수 없겠죠. 전기차 업체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테고요. 가격 경쟁력이나 디자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얼만큼 더 발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주가 상황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뭐 이제 이 허츠라는 기업이 지금 10만 대를 주문하겠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의 핑계거리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900달러에서 1000달러 넘어가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10% 정도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10% 정도를 치고 올리려는데 명분이 좀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요런 그 렌터카 업체의 주문 이야기 이런 것들이 탁 튀어나왔다라는 거 약간은 좀 뭐 의심해볼 만한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좋은 기대감을 한 번 더 기름을 붓는 그런 형태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그 덩치가 큰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커지는 거,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작용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실적 발표가 그러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 초반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란 말이에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실적 발표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을 공개한 기업이 S&P 500에서 117개사의 80%, 이 정도가 지금 그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상회한 분기 이익을 내놨다. 즉 전망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었는데 실적을 까고 보니까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80% 이상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3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 35% 증가는 일단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또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35% 증가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 제조업체,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뭐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시장의 우려감을 상당 부분 가라앉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GDP가 발표되기 전, 즉 목요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 지점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좀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어닝 시즌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경제의 어떤 회복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진입이 이제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11월 1일부터 이제 식당이라든지 뭐 학원 이런 쪽에서 시간 제한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역이 3단계로 바뀌면서 그런 얘기가 어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 뭐 카지노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었던 그런 일상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12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하는 것에 대한 의무도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자율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다. 마스크 이제 벗는다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 종목군들 또 움직임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1월부터는 이제 그 정상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 뭐 기간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물론 확진자가 폭증을 한다든지 등등이 나오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겠지만 이제 일상과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거 관련된 그동안 억눌렸던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경기가 훅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관점들은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연말 랠리 정도는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 욕심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증시에 기대감을 좀 걸어봐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대선도 있겠다, 위드 코로나도 됐겠다, 연말이겠다, 증시에 약간은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기대감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당장 나쁜 이야기는 없겠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장세를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약간씩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유가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기름 관련한 종목군들, 정제 마진, 정유주들, 그리고 뭐 이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퍼져나갈 수 있어요. 지금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뭐 플랜트 업체라든지 전통적으로요. 그다음에 뭐 유조선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뭐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수기 들어갑니다. 성수기는 뭐냐면 이제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기름을 부어 붙은 게 뭐냐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 석유를 팔아먹는 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자, 약간은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WTI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73.76달러, 이 제법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제법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100달러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정부가 이제 유류세 인하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류세도 좀 깎아주고 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충격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름 가격의 인상은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입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걸 수입해가지고 이제 정제해서 팔아먹는 이런 정유 섹터들에서는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기름을 소비하는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그것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일단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겨울철 앞두고서 난방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 9% 이상 급등을 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서 지금 가스 가격도 또 올리게 생겼어요. 이제 겨울철에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그렇겠죠. 이 수요가 많아질 때는 공급이 어느 정도 풀려줘야 되죠. 성수기니까 물건 많이 준비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게니까. 자, 이제 뭐 월드컵 축구하니까 오늘은 통닭을 많이 준비해놔. 뭐 이런 식의 모양새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축구를 하는데 통닭이 없어. 막 매진입니다. 다 팔렸어요.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 건 똑같은 거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탄소 이야기인데, 사우디의 녹색계획 행사에서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2060년까지 사우디 내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 것이다. 일단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우디가
네, 기름을 팔아먹는 나라인데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2060년까지는 뭐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우디 쪽에서는요, 기름 팔아서 벌어먹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석유 자원을 안 쓰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석유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의존도가 낮아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인수한다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투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기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공급적인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긴장감을 더 주근다거나 이런 식의 부분들은 일단 오펙이 갖고 있는 거라서 얘네들이 일단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뭐 오일 쇼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뭐 기름값이 급등을 한다거나 또는 급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이런 그 석유 산유국들의 어떤 움직임들 속에서 그냥 공급 부족 현상을 당장 풀어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거라서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유 섹터들을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뭐 S-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 기름이 비싸게 팔리게 되면은 이제 그 시추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플랜트 업체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 또 유조선을 많이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유조선을 만드는 조선주들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기름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대체 에너지,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더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유가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파생되어 나와 있는 그런 업종군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카카오페이예요. 네, 청약이 지금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25일, 26일까지예요. 오늘까지고 지금 보면 삼성증권, 그 다음에 대신증권,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증권사 4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거금이 1조 9,854억, 그러니까 2조 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조 원 나왔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일자인데 오늘 자금이 더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여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마지막 대여. 그래서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이제 뭐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카카오 상장하고 나서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까지 나와서 니들이 다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상장시켜서 그룹의 덩치를 키우는 거, 또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야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그 뭐랄까요? 첨단 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뭐 그런 산업 구조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제조업을 한다든지 뭐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서비스죠. 게임, 뱅크, 그다음에 페이 전부 다 서비스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의 기업이 상장해가지고 몇십조 원의 그런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핀테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자 결제 뭔가 이제 IT 산업 쪽으로의 어떤 구분들 이런 것들은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지금 IPO 즉 기업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시장이 좀 주춤해서 가라앉다 보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그 청약을 할 때 균등 배정으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균등 배정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모주가 1,700만 주를 공모하게 되고요. 이 공모에서 1,700만 주를 하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공모 가격이 9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공모 자금은 1조 5천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일반 투자자만 하더라도 벌써 2조 원이라면 이제 막판에 더 몰리게 되면 이제 이것도
뭐 균등 배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네 전부 다 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균등 배분이니까 일단은 한 주씩이라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해서 이제 지금 공모 가격이 9만 원이죠. 그럼 한 주라도 받으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따상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10만 원 이상의 뭐 한 끼 점심 식사 가격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볼 수가 있겠죠. 이 9만 원 공모 가격 하나 받으려면 이제 증거금 9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약 주식수 대비 청약 건수가 낮은 증권사, 그래야지만이 균등 배분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준비된 주식이 100주가 있어요. 그런데 청약이 1000주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0.1주씩 받아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균등적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이 부분들은 약간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넣어놓게 되면은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청약이 조금 경쟁률이 낮은 그런 증권사를 계속 체크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오늘 오후 마감 전까지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점심밥 먹고 나면 이제 경쟁률 눈치가 아마도 대학 입시, 예전에 학력고사 볼 때요. 네, 대학 입시 그 눈치, 원서 집어넣는 그런, 정도의 어떤 눈치 보기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많이 하실 거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나 점심값이나 벌지 뭐, 정도라면은, 좀 소액 정도, 한 90만 원 정도면 되니까요. 그 정도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은 권장해 드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이거든요. 그 상장 날짜가, 그러니까, 그 정도 날짜 시점에서, 또 보면 돼요. 네, 보고 나서 이제 상장 첫날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느냐. 뭐 따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9만 원으로 확정됐으니까 18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30%면 대충 계산해보시면 한 20만 원 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에 팔아먹으면 네 10만 원 정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주당 네 그 정도의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주식수 많이 받기 어렵습니다. 뭐 균등 배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식수 많이 받기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점심값 벌겠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효과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긍정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기업 실적적으로 일단 확 쏠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찬물을 확 끼얹는 게 이제 주 후반의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얼마만큼 그 악재를 소화해 줄 수 있겠는가?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다 그러면 뭐 경제 지표 조금 나빠진 거 가지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은 아주 작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심을 좀 해야 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유가가 80달러대에 진입을 했다. 근데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100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종목군들, 뭐 정유 섹터라든지 플랜트, 그 다음에 유조선 이런 쪽으로의 관심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카카오페이의 청약 첫날에 2조 원이 몰렸는데 일단은 둘째 날 오늘이 가장 심하게 몰릴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균등 배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그 증거금만 집어넣으면 뭐 주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뭐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냥 점심값 정도만 벌어야 되겠다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상, 뭐 큰 수익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증시 변동에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증시는 어리석은 짓을 확인하는 장소일 뿐이다. 그저 사업하듯 투자하는 걸로 충분하다. 핵심은 과소평가된 주식을 찾아 먼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 침체기가 찾아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장기 투자라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좋은 점은 시장이 어찌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결과는 버킹검. 결과는 어쨌든 상승이거든요. 결과는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안 팔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때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버티는 게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간에 못 참고 뛰어쳐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결국 살아남는 분들은 다 수익을 보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런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와서 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맞다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쪽에 생각이 있다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그런 수익을 꾸준하게 올려가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 장기적 생각, 그런 것들이 가장 확실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장세가 주 초반에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좋은 분위기 잘 누리시고요. 네, 계좌 수익률도 많이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